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발생 사흘째인 어제 실종자 1명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밤사이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민경 기자, 현재 실종자 구조 작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실종자 구조를 위해 밤사이 구조 작업과 수색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실종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건물 지하 1층의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 지하를 수색하다 발견한 건데요. 실종자 주변으로 콘크리트 더미 등 건물 잔해가 쌓여 있어 아직 신원이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사고 후 처음으로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철선과 콘크리트를 치우고 사고 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확보되는 대로 본격적인 구조도 가능해 보이는데 생존 가능성을 대비해 매몰된 밑부분부터 들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물 외벽에 연결된 기울어진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은 시작됐습니까? 아직입니다. 해체 작업을 위해 필요한 대형 크레인을 사고 현장까지 옮기고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1200톤급 크레인과 부품들이 트레일러 20대에 분리된 상태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크레인이 설치될 자리에 집안이 튼튼한지 점검하게 되는데 이 작업이 오전 8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크레인이 본격적으로 조립되게 되는데요. 조립 과정은 이틀 정도가 걸리는데 조립과 설치가 끝나면 건물에 연결된 크레인의 상층부와 조종실을 해체할 계획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사라지면 구조와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네, 실종자로 보이는 1명이 발견됐지만 수색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확한 실종자의 위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 잔해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양창희 기자입니다. 붕괴한 아파트 층수는 꼭대기층 39층에서부터 23층까지입니다. 실종자 6명은 붕괴 직전 고층에서 창호와 소방 설비 등을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28층에서 29층, 다른 3명은 31에서 34층 사이에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종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수색을 위해선 먼저 건물 잔해를 치워야 하는데 양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일단 진입로를 만들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실종자들이 잔해에 묻혀 있는지 아니면 고립돼 있는지 정확한 상황을 알 길이 없어 안전을 확보하며 건물 잔해를 치워야 합니다. 소방당국으로선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중요한 만큼 수색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3층부터 38층까지 다 주저져 앉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제거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하는 일도 큰 작업입니다. 1200톤의 해체 크레인을 현장에서 먼저 조립부터 해야 해서 해체 작업은 빨라야 17일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는 전체 해체가 아닌 부분 해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타워 크레인 해체 후에는 깽폼 일부와 그리고 콘크리트 잔재를 추가로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여전하고 해가 빨리 저무는 겨울 특성상 수색 작업 시간이 짧다는 점도 소방당국을 고민케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축 아파트 여러 개 동을 불과 1년 만에 39층까지 쌓아 올린 정황이 드러난 영상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한 달에 3개 층 이상을 올린 셈인데 1년 전에도 강추위 속에 타설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한방눈이 내리는 가운데 저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붕괴한 201동 아파트와 함께 착공을 시작한 바로 옆 공사구역입니다. 촬영 날짜는 2020년 12월 30일, 인근 건물에서 주민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며칠 뒤인 1월 초에도 눈이 쌓인 가운데 공사가 계속됩니다.
당시에도 이번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잘 굳지 않는 영하권의 날씨에 타설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때가 영하 5도, 10도 막. 이건 지금 철 구조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1년 만에 38층 올렸어요. 겨울에 저층 공사를 시작한 현대산업개발은 이후 1년 만에 39층 바닥까지 건물을 올렸습니다. 열흘에 한 개 층씩 쌓아 올린 셈입니다. 공학적으로는 28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날씨다 보면 최소 2주 정도, 내지 3주. 그 정도는 돼야 다 굳는다고 보는 거죠.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공사를 서두르지는 않았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속도전이 화를 부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번 사고는 특히 16개 층 바닥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는 점에서 부실 공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최성현 기자입니다. 39층부터 무려 16개 층이 속절없이 주저앉은 구조물. 최상층에 콘크리트가 쏟아졌더라도 아래층 바닥이 견고했더라면 연쇄 붕괴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17명의 사상자가 난 학동 건물 붕괴 사고 7달 만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또 발생했지만 동일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한 장짜리 공개 사과문만 발표하고 오히려 양생 기간이 충분했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부인하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나 재판 과정을 염두한 이른바 꼬리 자르기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실제 강도 확보했는가를 검토해가지고 됐으면 또 올리고 이래야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올렸다. 그래서 우리 잘못 없다. 이게 말이 되는 논리가 아니죠. 실종자 가족들 역시 시공사 태도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저희에게 가족 담당자들 이제 직원을 이렇게 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전관리 전문가 그 사람이 와서 브리핑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나쁜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등 지역사회 비판은 커지고 있지만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어려운 상황.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일정 기간 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법률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작업 일지와 납품 계약 서류 등을 토대로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문제는 없었는지, 현대산업개발 측이 무리한 작업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기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구 요양병원에서 재검사 결과 51명이 추가되는 등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확진자가 196명으로 역대 가장 많이 나왔고, 전남에서는 학교와 주점, 목욕탕 등에서 산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14개 시군에서 96명이 확진됐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보급되는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1차로 360여 명분이 배정됐습니다. 여수시와 사회복지법인 은현이 여수시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24시간 매달려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 부재 시 장애인에게 단기간 주거 공간과 사회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보성군이 2022년 산림복지 향상을 위해 마을 전통숲 복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보성군은 읍면에서 현장 기초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확보한 뒤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읍면별 1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최근 모로코에서 열린 국제관계배수위원회 세계총회에서 완도 청산도 구들장론이 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청산도 구들장론은 경사지를 개간한 땅에 크고 작은 돌을 쌓고 흙을 다져 만들어졌고 농업 용수를 효율적으로 이용한 연속 관계 시스템을 가진 독특한 계단식 형태로 구성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한국엔젤투자협회 등과
호남 지역 엔젤 투자 허브 펀드를 결성하고 창업 기업 육성에 나섭니다. 투자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이 넘지 않는 창업자나 벤처기업, 호남에 공장을 설립할 예정인 기업 등으로 인공지능이나 그린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동 광주시 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5,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수출은 전년보다 43.9%가 늘어난 587억 9,2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 처음으로 지역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던 기록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9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올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평균 26만 4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36만 3천 원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한 주는 눈과 함께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오후부터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전히 광주가 영하 4도 안팎,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아 추운데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 기온 5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 회복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8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일요일 아침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동부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담양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 여수 5도, 광양 8도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도, 강진과 완도 5도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높겠습니다. 주말에 기온이 다소 올랐다가 다음 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